안녕하세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이용해서 약국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양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 지역을 찾는 프로젝트 판매핑의 팀장 김인학입니다. 저희는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인데요.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은 2011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된 바이오메드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오메드 캠퍼스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의대, 한의대, 간호학과, 생명공학과 등 바이오메드에 특성화된 학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고양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데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고 또 노인 인구도 많았거든요. 취약계층이 많구나. 그럼 우리 약학대학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리빙랩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소와 함께 취약계층과 직접 만나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직접 갔더니 약포장지가 다 뜯어서 막 섞여 있어. 이런 케이스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작년 2019년에 9개의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GIS도 이때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약류 폐기 관리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의 기획 배경은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하나는 약국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다는 자료가 없으니까 지도를 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인프라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원 적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약국도 지역 간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통계적으로 눈앞에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헬스맵을 만드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건강맵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만든 의료지도 등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약국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약국이 지도에서 제외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보건 의료 자원을 논의할 때 약국이 제외되는 게 왜 우려스러운 일일까요? 세계에서는 약국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병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관문이 되는 1차적 보건의료 제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 희박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등 정책적으로 그 불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건의료 자원을 논의할 때 약국이 제외된다면 취약 지역을 찾아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역 간 불균형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 자원을 제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커뮤니티 케어나 사회 양료 등이 그 예시인데요. 이상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지역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두 번째 기획 의도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을 찾으면 지역사회를 보나 그리고 한정적인 보건의료 자원을 보나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GIS예요? 하면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공간 데이터에 집중한 것입니다. 공간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 위치 정보는 점으로 찍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 예를 들어서 병원, 은행, 편의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속성 정보는 그렇지는 않지만 공간과 관련된 정보들.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 유동 인구,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GIS는 이러한 공간 정보들을 레이어들을 중첩해서 쌓아 올려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GIS를 이용해서 크게 세 가지를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약국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다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 불균형을 보여주는 자료, 지도를 그리자. 두 번째로는 그 지역 불균형이 왜 발생했을까?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국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자는 게 파트 2. 그리고 파트 3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사회 양료가 가장 필요한 지역을 찾자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맨 땅에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주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시간상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터키의 연구에서는 약국 분포의 중요한 요인이 병원 침상수, 인구수, 의사수 등이 있다고 하였고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그것도 중요한데 직장과의 접근성, 상권과의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구에서는 약국 사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구에 비해서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약국 사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별로 약국 사막 정도를 색깔로 표시한 다음과 같은 지도를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리고자 하는 게 저런 지도입니다. 여기서 색깔로 표현했다고 한 것은 면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건데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같은 논문에서 핫스팟 분석법이라는 것을 또한 차용했고요. 캐나다의 논문에서는 약국 사막을 찾을 때 접근성을 논의할 때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를 800m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800m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구나 하고 이것을 또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트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약국의 주소를 찾아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위도 경도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위도 경도 데이터라는 것은 지구라는 구형 3D에 적용되는 데이터죠. 그 다음에 고양시의 행정동 지도를 불러옵니다. 이것은 2D이니까 그 2D 데이터죠. 평면 데이터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3D인데 가진 지도는 2D이니까 서로 클래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D 지도를 3D로 변환합니다. 이것을 투영한다라고 해요. 투영된 지도 위에 비로소 저희가 가진 3D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국 사막, 지역 불균형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 연구들에서 하고 있는 색칠하는 방법, 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도해본 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면적부터 볼게요. 엑스레이 맵이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아까 완성했던 지도에서 행정동별로 약국수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로 이것을 나눠서 점수를 매기면 다음과 같이 순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장항이동이라는 곳이 가장 약국이 몰려있는 핫스팟으로 드러났고 하위에 6개의 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등급으로 나눠서 색깔을 칠하면 다음과 같은 지도를 얻게 되죠. 선행 연구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저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찾아낸 하위 6개가 진짜 약국 사막이 맞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면적 데이터의 한계, 경계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경계의 오류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국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 사이를 행정동 경계가 가로지른다면 분석을 할 때 마치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잘못 분석되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의 오류라고 해요. 행정동 데이터는 큰 면적을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경계의 오류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장항 1동과 일산 1동은 동경계문에 약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경계의 오류. 장항 2동이 1등이었는데 장항 1동이 콜드하다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화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8분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병원과 약국도 많아요. 이것도 전형적인 경계 오류입니다. 그리고 대덕동인가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인구수가 매우 낮은 허허 벌판입니다. 뭐 산간 지역이거나 해서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말 약국 사막이라고 부를 만한 지역은 고봉동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넓게 면적으로 퉁쳐서 분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해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 500m 단위로 모자이크처럼 쪼갰습니다. 그 잘게 전묘법처럼 쪼갠 조각들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행정동 데이터와 그리드의 데이터의 차이는 마치 면과 점의 차이와도 같아서 그런 용어는 없지만 저희는 앞에 것을 면 데이터, 후자의 그리드 데이터를 점 데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점 데이터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QGI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양시를 500m 단위로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핫스팟 분석법을 실시했습니다. 핫스팟 분석법은 인근 주변 지역의 특징보다 유의미하게 뭔가 많으면 핫스팟, 유의미하게 적으면 콜드스팟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핫스팟이 역시 장악 이동으로 나타나서 앞서 본 엑스레이 맵, 면적 분석법과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약국 사막, 콜드스팟이죠. 콜드스팟을 봤더니 저렇게 두 군데가 나타났는데 저 지도를 겹치면 고봉동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본 분석과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면으로 분석했을 때는 인간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경계 오류 지역, 허허벌판 지역을 제외해야 했지만 점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그런 지역이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역 불균형 현황을 지도로 그려냈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서 그래서 지역 불균형에 영향을 준 게 뭘까? 약국 분포에 영향이 준 게 뭘까? 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실시한 분석입니다. 고양시 전체를 500m마다 잘게 쪼개서 1062개의 그리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드마다 반경 800m, 아까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로 버퍼를 그렸습니다. 경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촘촘하게 겹쳐가면서 그렸죠. 그리고서는 분석을 명령하는 겁니다. 학습시키는 거예요. 800m 내에 있는 데이터 레이어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약국의 유무를 예측할 만한 회기식을 찾아내라. 그러면 여기에는 데이터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공신력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53개의 변수를 끌어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빌라 평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내서 찾아낸 회귀 방정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개수의 절대값의 크기 혹은 음수, 양수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상위의 8개만 나타낸 것입니다. 약국은 주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있고 의원, 보건소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상권과도 연관이 있고 빌라 평수가 크면 근처에 약국이 있을 확률이 높다. 상식과 일치하고 앞선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향을 주는 원인을 알아냈다고 해서 취약 지역을 이것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약국이 부족한 이유가 인구수가 부족하다고 갑자기 인구를 늘리거나 병원을 마구 짓거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빌라 평수를 갑자기 많이 짓거나 그래서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취약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점 데이터의 장점이 드러나는데요. 면적 데이터로 행정동으로 퉁쳐서 분석을 하면 다중 회귀 분석을 할 수 있고 점으로 분석을 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A라는 동에 10개가 필요한데 지금 7개밖에 약국이 없네요. 그럼 앞으로 3개를 더 지으셔야겠어요. 이 정도의 예측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누가 가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면 A동이 궁금하세요? A동 중에서 바로 여기가 약국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사회 양료를 실시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원하는 구역을 설정합니다. 여기선 예시로 고봉동 지도를 들었는데 저희는 점데이터를 쪼갰기 때문에 삼각형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별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구역을 설정해서 그리드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800m 반경으로 버퍼들을 그려서 거기에 있는 변수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발견했던 회귀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표준화를 시켜서. 그러면 결과값이 0과 1 사이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반올림을 하면 0 또는 1로 나타나겠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약국이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 여기에는 약국 수요가 있으면 1, 없으면 0. 그러면 우리는 지도를 보면 거기에 약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죠. 실제로 약국의 공급 여부를 다시 0과 1로 나타내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약국 사막 부족한 지역이니까 오른쪽 상단의 부분이 저희는 궁금한 거죠. 수요는 있는데 약국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는 약국이 없는 지역, 수요가 미충족된 지역인 거죠. 저희는 여기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보았고 사회 양료를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저희는 총 3가지를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지도를 그리고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고 그래서 미충족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한다면 사회양료 필요 지역을 예측하고 지금은 고양시에 한정되어 있지만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서울시, 나아가 전국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한 것의 종류에 따라서 양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도 주변 영역으로도 할 수 있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